매겨볼게. 18번부터 3번, 3번, 2번, 4번, 1번, 4번. 마지막에 4번이랑 5번 고민. 다들 4번이랑 5번 고민할걸? 이 문제는 되게 쉽지 않아. 4번에서 정확한 게 맞나 생각을 해고 4번에서는 음, 5번은 소랑 나비가 하찮게 되는 기하의 차이가 아니라 풀이 느끼는 감정을 그냥 음. 이런 것 같아가지고 둘 다 애매하게.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근데 이거 대충 좀 느낌은 어때? 작품은 어때? 나랑 나는 좀 싫은 거 가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작품의 힌트를 이해하는. 나에서는 어떤 시인데 이게? 이게 그 인, 인간이랑 산을 비교하면서 대비하면서 인간은 계속 바뀌지만 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산의 자연을 예측하는 그런. 인간과 산은 다르다, 다르고 산에 대한 걸 예찬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20번에 2번을 했거든요. 인간의 독성이 아니니까 산이랑 난 다른 거니까. 음, 2번을 했지. 근데 인간의 덕성이잖아. 그러니까 산 예찬한다며. 산 겁나 좋으니까 막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거 맞지 않아? 인간이랑 산 자체를 아예 다른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안 걸려드네. 아, 그러면 가는 어때? 가시는? 뭐 어떤 점에서 어려워? 가는 보기까지 줬는데도 그치? 어. 예, 거기서 어려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 않아? 이게 뭔 말이 뭔 말이 이게 문단으로 읽어도 뭐 첫 번째에서도 조금 너 시도한 거라도 좀 얘기를 해줘. 뭐 어떤 걸 시도해봤어? 어 일단은 보기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했고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한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음,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에서 쭉 가다 보니까 고향을 그린 뭐 국화 이렇게 있으니까 첫 번째가 고향의 모습을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사연에 가니까 이제 떠나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 보면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린다 해서 저게 이제 고향을 떠날 때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고향을 떠나는 게 저기 그러면 지금 화자가 떠나고 있는 거야, 지금? 과거에 떠났던 화자가 음, 아닌가.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 생각했어요. 음. 이 고향을 떠나는 게 일장면을 엮이면 약간 굉장히 뭔가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일제강점기랑, 일제강점기 어, 어, 이게 적혀 있으니까 음, 이게 그냥 뭐 음. 크게 보면 뭐 나라를 잃었다 아니면 나라가 뺏긴 상황에서 실제로도 나라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겨울의 모습을 거기서도 줬댔으니까 음. 거기가 일제강점기 안 좋은 상황을 또 마지막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세세한 내용 잘 못 봤어. 그치. 그럼 너의 목표는 그러면 지금 문학을 대할 때, 그러니까 어떤 현대시 작품을 대할 때
각 한 줄 한 줄을 이해하는 게 너의 목표인 거야? 아니, 너만의 목표. 뭔가 그 작품을 딱 봤을 때 약간 뭔가 네가 어쨌든 마음속으로 이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뭔가 있으니까 지금 그거랑 비교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 그 각 줄을 좀 이해하는 거. 각 줄을 이해하는 것도 약간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음. 그냥 궁극적으로는 한 연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하거나 아니면 한 마디 상황으로 정리하는 거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가 있긴 하네. 딱 한 개만 약간 그 국어 교과서에서도 보면 음. 1년은 그냥 설명하다 한 줄 이렇게 60개 지금 갑자기 내신으로 와버렸어요,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어. 좀 정리를 하는데 저는 약간 글보다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림으로 떠올리나, 그거를?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야. 자, 일단은, 오케이. 자, 일단, 쌤이 방금 계속 어떤 게 어려웠는지를 계속 물어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 많냐면, 그, 어떤 수능 국어에서 이제 봤을 때, 수능 국어에서,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라면 어떤 애들이겠어? 1등급 나오는 애들. 국어 1등급. 그냥 모의고사 치면 적당히 그냥 뭐 1등급 항상 나오는 애들은 어느 정도 꽤 있단 말이야. 물론 뭐 굉장히 소수긴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수는 꽤 많아. 근데 이 국어 1등급 받는 학생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그 학생 혹시 비문학 자신 있으세요? 라고 하면 보통 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비문학 자신 있으세요? 하면 저 비문학 잘해요. 난 얘기 많이 해. 근데 반대로 문학 잘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문학은 제가 모르겠어.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문학을 진짜 잘한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 만약에.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진짜 약간 어려운 킬러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 문학에서. 딱 들고 갔어. 자, 애들이 2번, 3번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정답 선택이 예를 들어서 2번이라 치자. 2번, 이거 왜 답이 2번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이 3번은 좀 3번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2번이 좀 더 느낌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개별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수준까지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야, 쌤이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보통 제일 큰 문제점은 그게 두 개인 것 같아. 수능 국어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문학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지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애초에 지문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세트 풀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와, 씨, 이거 지문 이어봤자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애초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선지는 느낌적으로 푸는 거다. 뭔가 약간 수업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문학 수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 보통 어떤 식으로도 많이 하냐면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내신적으로 막 요약을 해줘. 이 부분은 뭐뭐에 대한 거 한 문장, 이거는 이 뭐뭐에 대한 거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너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요약을 해주고 선지 가서는 자 얘들아 이렇게 하면 2번이 더 적절한 느낌이 들지? 하면서 3번이 왜 틀렸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해결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쌤이 느낀 약간 문제점이었거든. 그래서
쌤이 사실 딱 이렇게 했었어. 1번, 2번. 고3 때. 아니, 내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사가 나한테 야, 어차피 문학 작품은 이해할 수 없어. 애초에 이해할 대상이 아니야. 너무 주관적이어서. 나 해가지고 나 지금 이해 안 해도 되겠구나. 선지 판단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해서 선지 판단 하려고 하니까 또 막상, 그러니까 난 믿을 게 선지밖에 없는데 막상 이거에 대해서도 느낌적으로 하래. 근데 어떤 애들 느낌적으로 잘해. 근데 나는 그거를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도 잘 모르니까 완전 미쳐버리겠는 거지, 사람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잘하는 학생도 어떨 땐 잘 되다가 수능에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평가원 교수님은 애초에 그 느낌을 유발해가지고 너가 틀린 선지를 딱 고르게 만든단 말이야. 이번 세트도 딱 그렇거든. 네가 틀린 거 2문제 있잖아. 거의 다 학생들이 그 2문제 틀리기도 했으면서도 같은 선지를 골랐어. 거의 다. 진짜로. 내가 해본 애들 거의 다 그래. 이거 지금 현역 이제 고3 올라간 애들 해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약간 이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린 지금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불리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에서 불리하다라는 거냐면 애초에 이거를 출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출제자가 있을 거고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시험을 냈다라는 거는 어떤 원리나 어떤 근거와 기저에 깔린 상태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정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데이터가 쌓여져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어렵게 내면 되는지 다 아는 상황인데 반대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없다라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럼 이해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 되지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요즘 다 어떻게 하냐? 지문도 회피해. 선지 판단도 근거 안 찾고 회피해. 그럼 넌 도대체 문학 때 뭐 하는데? 아니 난 이게 너무 좀 이게 고3 때는 이걸 인지를 못했는데 재수할 때 이 생각이 처음 빡 들었어. 나는 1년 동안 뭘 했지? 고3 기간 동안. 난 분명히 내가 사실 수학은 어느 정도 잘하니까 그냥 그건 이제 적당히 하고 문학을 사실 굉장히 많은 선생님한테 들어봤던 것 같거든. 나는 대성도 있고 매가도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선생님을 들어봤고 현강도 많이 다녀봤는데 결국 나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 문제는. 그러니까 뭔가 기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풀려줘.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막 이런 문제는 이게 답이야. 약간 이런 건 많이 하는데 막상 내가 새로운 지문이 왔을 때 그리고 그걸 조금만 다르게 꼬았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지. 문제의식이. 그치? 그래서 나는 이런 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결국 이게 아니라는구나. 이게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도 주류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금 세게 말하자면 일단 이렇게 얘기해. 니네 문학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문학 하지 말라고 해, 진짜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막 때려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변한 게 없고 그 같은 시간을 차라리 그 귀한 시간을 다른 과목 하는데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너가 그걸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문학 실력을 정말 높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 내신 때 하던 것처럼 작품 분석하고 앉아있는 거를 나는 문학 공부로 생각할 것인가? 라는 거야. 오케이. 그걸 너가 어떤 수업을 듣든지 간에 계속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분명히 양치기를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느는 그 시점이 있을 거거든. 그 순간에 너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 파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쌤은 좀 싫어하는 편이고 그러면 쌤은 어떤 걸 추구하시나요? 라고 하면 이제 쌤은 그래서 반대로 이 2개가 다 뭐에 대한 문제점인 거 아니냐면 수능 문학에 대해서 의 본질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쌤은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걸 추구하냐? 수능 문학의 본질을 겁나 파고드는 거.
이거를 쌤은 수업의 목표로 쌤이 재수 때 요거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 수업도 아마 이거에 맞춰서 이제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어. 쌤이 얘기해주는 얘기들이. 근데 한번 저 사람이 이 얘기한 게 이런 게 이런 의미인가? 한 거 한번 좀 혼자서 좀 잘 고민해봐. 알겠지?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우린 오늘 문학에 대해서 한번 좀 본질을 파악해보는, 워낙에 이해도가 사실 우리가 결여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약간 가볍게 생각해봐. 문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일단은 너무 어려운 얘기하기 전에 문학에 뭐가 있지? 문학하면 뭐가 떠올라? 소설이랑 시. 소설이랑 시. 그래, 문학 종류 있잖아. 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 시, 현대시, 고전시가 끝이야? 너 오늘 푼 것도 이거밖에 없어? 오늘 푼 게 뭔데? 시 2개, 하나가 이제 수필. 그치? 이제 다 한 건가? 그것도 있어요. 맞아. 이거 아는구만. 극이랑 시나리오. 거의 다 둘 다 비슷한 거긴 한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연극 대본, 이거는 영화 대본. 그 차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 그치? 이 종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문학이라는 것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얘네 모두에 해당하는 어떤 핵심이 있지 않겠어? 공통점이 있겠지. 공통점이 뭐일 것 같아?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려고. 주제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문학이랑 비문학의 차이는 뭔데? 비문학도 어떤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비문학인데? 문학이 아니래. 결정론적 반대가 비결정론적이잖아. 그거는 문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진짜 이 문학만의 어떤 특성이나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 쌤도 갑자기 이렇게 고3인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왜 이래 약간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쌤이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비문학에서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 어떤 개념에서 제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비문학에서 개념이 나왔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 했지? 그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정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문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 사전을 띄워놨습니다. 준비성 미쳤지. 자, 여기서 문학 이렇게 쳐볼게. 응? 어때? 문학의 정의가 나와 있어 지금. 불러줄래 한번? 사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언어로 표현한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래. 오케이. 이번에 다시 물어볼게. 문학이 뭔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 핵심이 뭘까 여기서? 문학 이 정의에서 핵심이. 예술? 감정? 쌤은 물론 사상이나 감정 같은 게 담겨 있고 그게 언어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런 게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이다
라는 것도 다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무엇보다도 쌤은 오히려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 표현하다라는 것, 표현하다라는 서술어가 생략된 성분이 있지. 지금 여기서 뭐가 없어? 주체가 없지. 주체 한번 넣어줄까? 작가? 쉽게 해볼게. 그치?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어떤 예술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면 뭐냐면 보통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글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 뭘 읽어야 돼요? 아니면 무엇을 잡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쌤은 그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게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일 수도 있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거. 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문학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 그리고 사실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쌤이 저번 시간에 사실 한번 얘기를 했었어. 비문학에서. 방금도 얘기를 했어. 범주화? 그건 문제를 수능에서 하는 거여서 그렇고 범주화랑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뭐냐면 관점이라는 걸 잡아야 돼.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쌤은 쉽게 얘기해서 이건 것 같거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결국 너가 문학을 할 거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실 가장 잘 이해하는 거는 이거 아니야? 결국 우리가 보는 게 뭐야?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잖아. 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보게 될 건데 내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사실 저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실 그냥 문학에서 이게 수능 문학이든 아니면 그냥 정말 어떤 소설이든 너가 결국 뭔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잡아야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야. 알지? 꼭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를 잡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비문학에서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얘기 있지 않았어? 네. 결정론적 관점 뭐였니? 기억나 혹시? 네. 뭔데? 그치?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에 의해서 결정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행동을 보여줘? 맨날 막 두려워하고 자연재 같은 거 보면 신이 노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더 의기소침해지고 다 이 관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방금 쌤이 얘기한 것들이 다 어떤 사상, 감정 아니면 행동들 조금 더 나아가서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쌤이 비문학에서 어떤 관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학을 생각해봐. 문학에서는 결정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지문에서? 안 해주잖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문학이 어려운 거야 너희한테. 결국 너희는 이걸 잡아야 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근데 비문학은 많이 준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얻어 먹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있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학에서는 이 관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그게 문제지.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문학 작품에 나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관점을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이해가 안 되잖아. 막 맞지? 이것도 그렇잖아. 막 구겨진 하늘 묵은 애기책을 편듯 막 박쥐나라 밑에 황혼이 묻혀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아? 그 왜 그럴까? 일단 우리가 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쌤이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게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학에서 어떻게 관점을 잡을 건지. 결국 우리는 일단 관점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의 어떤 생각을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말은 정말 쉬워. 저 사람이 이해해봐. 인데 왜 어려워? 타인이지. 그리고 타인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인데 어떤 게 다르냐면 어떤 상황적인 게 좀 다른 거 아니야? 그치? 왜 나랑 누군가는 꼭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까? 모든 사람이 말이 잘 통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막 맨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걔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맨날 우리가 문학 지문 풀 때마다 항상 느끼고 있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니까. 여기서 쌤은 사실 해결책이 살짝 나오는 것 같아.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될수록 뭐를 잡으려 노력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이거랑 비슷한 좀 약간 어떤 예시적 상황을 좀 들어보자면 혹시 어머니랑 막 이런 그런 거 없어? 좀 싸울 때 없어? 많이 다투진 않는 것 같아? 그럼 굉장히 화목하네. 이게 좀 고3 때 많이들 겪는 그런 좀 다툼이 있거든. 너 친구들 얘기가 될 수도 있어. 부모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 엄마, 공부하기 너무 싫어. 이건 사실 모두가 공감하지 않냐? 왜냐면 네 학생이잖아, 그치? 공부하기 싫어. 이게 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냐면 야, 그래 공부하기 싫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지금 너가 지금 배부른 소리다. 너 살아보면 있잖아. 공부가 제일 편해. 공부가 제일 쉬워. 이렇게 하면 아이 엄마는 날 몰라. 나를 너무 몰라 하고 방문 쾅 닫고 이제 공부하러 가지도 않지 사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너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뭐가 문제일까? 뭔가 대화가 안 통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어떤 점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걸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지. 생각이 달라. 근데 애초에 왜 그 생각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봐. 정말 얘기 잘했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다 알기도 힘들 뿐더러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실 힘들다는 거지. 그런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이 얘기 공부가 제일 쉬워 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따갑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에서 만약에 요거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겪었던 상황들에서 얘기를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해줘.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님께서는 예전에 정말 진짜 사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시절, 훨씬 더 학생들이 많았고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어.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은 애가 있다라는 것은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20, 30대는 우리를 위해서 거의 희생이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막 IMF 터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막 어떤 잘 안 풀리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 많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다시 이걸 본다라면 이 어머님이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야? 다른 공부랑 이런 것들을 이분 떠올리신 건지 이런 상황적 자기가 겪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이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근데 보통 뭐가 문제인 거야? 다들 각자 자신 입장에서만 너무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어떤 일이 생겨? 대화가 막 단절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게 너희가 문학 작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너 작품을 봐. 있어.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들 그냥 너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해봐. 너가 아까 얘기를 잘한 게 화자라는 얘기를 했지.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냐, 비문학과. 모든 글이 다 이 화자의 어떤 생각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화자의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화자가 나한테 지금 계속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읽다가 이해 안 될 수 있어. 왜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글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걸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길래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생각할까?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들, 요즘 고3 애들 제일 큰 문제점은 자기가 읽다가 만약에 단절된 것처럼 느껴. 상대에 대해서 뭔가 벽이 느껴.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과의 대화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그렇게 사실 너무 바빠서 그게 쉽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거야. 어머님이 앉아봐. 우리 아들 한번 앉아봐. 한 다음에 너가 이렇게 생각해서 엄마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했을 수 있을 것 같다.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엄마는 막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직장도 잘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아무리 약간 예민한 학생이어도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런 어떤 대화를 시도하는 게 이런 단절을 해결하는 제일 큰 열쇠인데 요즘 그냥 작품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세상도 좀 그런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타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게 좀 너무 뭔가 세거나 아니면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해해보려는 마음 대신에 그냥 아예 해버리려는 약간 태도가 있지 않나?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막 서로 갈라치기 하고 막 혐오하고 이런 게 되게 심하잖아. 댓글들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시도하는 게 요즘 세상 자체에서도 되게 많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고. 너희가 작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글, 문학에서 너가 보는 글은 비문학 글과 다르다는 걸 첫 번째 인식을 해줘야 돼. 비문학 글은 정보성 글일 수 있어. 근데 문학 글은 애초에 다 화자의 어떤 글이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자라는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왔을 때 내가 좀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작품과 대화나 무슨 미친 건가? 이럴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줄게.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는 너가 이해하는데 모르겠다 넘어가자 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시적 상황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로 접근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시선이 원래는 너에서 타인이었다면 애초에 타인의 시선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 이제 그거를 이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자, 한번 쭉 지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는 시 속에서는 시 안에는 어떤 화자가 존재한다라고 화자가 존재하고 이 화자가 개소리하는 것 같아도 그와의 대화를 시도해보자. 그리고 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진짜 치트키 같은 내가 주문 하나 알려줄게. 화자 지금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지문 한번 볼게. 자, 264 초과의 1년 한번 같이 봐보자. 1년을 봤을 때 자,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듯 돌다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아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 그린 묵화 한복 조미 친다 라고 돼 있지. 자, 쌩이 물어볼게. 화자 지금 뭐 해? 어떤 상황에 있어? 한번 생각해 볼래? 쌤은 화자 지금 뭐해?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한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 하늘이 보여요. 어떤 하늘이 보이고 주변에 뭔가 돌담 같은 게 보여. 그리고 하늘에 막 박쥐가 막 날아다니면서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게 보여. 그리고 주변의 집들이 밝아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는 어떤 하나의 그림이 보여요. 쌤이 방금 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너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 담긴 정말 가까이 생각들이 담긴 어떤 글을 보고 있는데 쌤 여기서 뭐만 뽑아낸 거야? 이 사람이 처한 객관적 상황을 뽑아낸 거야.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이걸 정말 못해. 기본적으로 구겨진 하늘이 묵은 얘기책을 편 듯하고 막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고 저런 표현들이 있지. 저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이 작품을 다 가는데 아니면 이해를 하는데 되게 걸림돌처럼 작동을 하거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의미적인 것들 다 빼고 너가 정말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으면 어쨌든 그 상황을 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화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네가 화자라고 생각해 보고 제일 쉬운 거,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잡아보라는 거지. 다른 건 다 걷어내고. 그럼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처음에 하늘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 구겨진 하늘은 묵은 예기치를 편듯해서 하늘을 잡을 수 있지. 너가 지금 하늘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돌다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뭐야? 주변에 돌담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하늘 보다가 주변을 보고 있겠지. 시선의 이동이 느껴져. 주변에 돌담이 있고 그 다음에 산기슭이라고 했잖아. 나 이 사람 이제 어디인지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산기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에 있는 거야. 산에서 얘 뭐 하고 있었던 거야? 하늘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저거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막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는 게 뭔지 몰라도 나래가 뭔지도 몰라도 일단 박쥐를 보고 있다는 거 느껴져? 인식할 수 있어? 객관적 상황만 뽑아내면 하늘 보다가 주변에 그러니까 산 속에서 하늘 보다가 주변에 돌담을 봤어. 그리고 다시 하늘 본 거야. 박쥐가 있어. 쌤이 아까 어떤 거 같냐면 하늘 보다가 주변에 이렇게 돌담이 있네. 그러다가 박쥐가 갑자기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박쥐 날아가네 해서 시선 이동이 된 거야. 그리고 황혼이 묻혀온다라는 게 내가 뭔지 몰라도 일단 지금이 어떤 시간적 배경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아? 황혼.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가 지고 있는 거야. 아,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는 해가 지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어두워지고 있구나. 오케이. 요런 것들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시선과 거의 일치시킨 거 아니야? 그러다가 초가 집집마다 호름불이 켜진대. 아, 산에 있는데 주변에 마을이 있나 보다. 마을이 있나 보다 주변에. 그리고 왜 호름불이 켜질까? 해가 지고 있으니까 불이 켜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 조미 친다. 막 묵화가 뭔지 아니면 막 조미 친다는 게 뭔지를 몰라도 쌤은 묵화, 화라는 거, 화가 할 때 쓴 저 화. 어떤 그러니까 묵화를 몰라도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변 막 산에서 하늘 보고 있어. 갑자기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거야? 생뚱맞게. 이러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문제 보면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 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보고 있다고 약간 느껴졌어. 그렇지 않아? 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초에 이 사람도 어떤 집 안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이 집 같은 데에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던 거야. 그리고 화자는 그림 옆에서 주변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 그럴 수 있지 않아? 그러다가 원래 그림 앞에 있었으니까 진짜 다시 그림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쌤은 이 상황을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 주변 인식하다가 결국 그림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문제 있어 여기까지? 없지.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그림을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앞밭에 보리밭에 말메다모 캐러간 가시네. 갑자기 어떤 가시네가 나와. 가시네가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야? 저거를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거야. 사실 1년까지 그리고 2년 처음 부분, 그러니까 저 그림 조각 은까지가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게 끝나. 저기까지 해서. 그럼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서술은 다 뭐야? 화자의 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근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상황이라 잘 안 하잖아. 우리가 잡아야 될 상황은 딱 이거야. 이 사람은 지금 주변 인식하다가 그림을 보게 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이 머릿속 내용들. 사실 이거 이해하면 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관점이 담겨 있겠지. 그렇지 않아? 실제 상황은 객관적인 거잖아. 근데 관점은 주관적인 거지. 여기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까먹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이 사람이 그림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 요거를 굉장히 강하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 약간 이 글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어떤 것도 잡아주면 좋을까? 고향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야. 쌤은 이렇게 잡으니까 굉장히 매끄럽게 이 작품이 다가와. 처음엔 나 읽었을 때는 뭔 개소리인가 싶거든, 이 작품이.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 상황, 진짜로 화자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거야? 별거 없어, 이 시적 상황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새끼 그냥 주변 보다가 허이 하면서 그림을 보는데 그게 고향 그림인 거야. 고향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 그냥 난 고향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리움이 들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고향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부분 다? 이 새끼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봐. 그 화자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기 2연부터 끝부분까지 다 그냥 멈춰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그림 보면서 이러고. 이거를 내가 아까 문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나리오처럼 그러니까 영화를 찍잖아? 진짜 이렇게 보다가 하고 이렇게 멈춰. 이거야. 실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잡는 거랑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어떤 단어 막 일제강점기 뭐 떠났어 약간 이런 거만 딱 잡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있지 않아? 우리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이 잡혀가지고 고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만 잡아주면 끝인 거야 사실. 여기서 방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나오거든. 쌤은 어떤 시를 볼 때 딱 두 가지만 잡으라 얘기해. 첫 번째,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실제로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너희가 굉장히 좀 문학에 대해서 까먹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시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라는 거야. 시에 들어간 거는. 뭔가 너무 말이 어렵게 돼 있어서 너희가 막 자신과 괴리되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상황인 거야. 어떤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즉 컨텍스트를 잡아야 되고요. 여기 그 컨텍스트에서 어떤 객관적 컨텍스트가 있을 거야. 그 컨텍스트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쌤은 이건 쌤이 만든 단어거든. 무드를 잡으라고 해요. 무드.
생각과 감정을 둘 다 합해가지고 컨텍스트를 잡고 무드를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야. 너는 애초에 읽을 때도 요거 두 개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저 한 줄 한 줄을 다 이해하면 제일 베스트야. 근데 그거는 진짜 선생님 강사들, 일타 강사들도 잘 못해. 그래서 보통 쓸데없는 방식 알려주는 거거든. 쌤은 실제 어떻게 읽냐면 쌤은 보기 안 봐. 쌤 보기 없이, 쌤은 문학 볼 때 보기 없이 풀어. 그런데도 쌤 가장 문학 엄청 어려웠을 때 만져봤어, 문학 만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말 필요한 걸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이것만 잡잖아? 그러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살을 붙여주는 거지. 차후적으로. 아, 이거는 이런 표현은 이런 의도가 담겨있는 부분이야. 이러면 이럴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얹어가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실력이 오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너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요거랑 요걸 잡는 거야. 특히 애들이 이 무드가 있는 파트를 처리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쌤은 더더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드는 그냥 생각과 감정이 아니야. 얘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 핵심이야, 핵심. 핵심적인 생각과 감정을 잡아야 돼. 그럼 끝이야, 진짜. 여기에서도 진짜 이 나머지 부분, 2연부터 뒷부분의 핵심 무드만 잡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 여기서부터 네가 얘기한 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그 각 연마다 어떤 한 줄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쌤은 2연 가신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다. 3년도 마찬가지. 2연, 3년 둘 다 가신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데 가신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살짝은 약간 엿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가신에는 지금 어때? 빈 바구니를 차고 오기 너무 부끄럽대. 그 말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여기 지금 내가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 고향에서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 그 고향이 어떤 상황이야? 빈 바구니 차고 왔다라는 거는 뭔가 풍족하지 않구나.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부끄러워하잖아. 그치? 아, 뭔가 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압내강에 시래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이것도 그냥 떠났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뭐가 중요해? 지금 풍족하지 않고 생각보다 궁핍하다. 궁핍하니까 지금 돈 벌러 나가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여기도. 그 다음에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굴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자, 이것도 잘 정리해봐.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여기 안에? 이삭이 참새로 날아갔다라는 거는 먹을 게 더 없어진 거지. 그걸 내가 피로 가꾼 건데 더 힘들어졌네. 곰처럼 어린 놈이 북굴 꿈꾸는 것도 이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거야? 북굴이 그럼 어떤 의미겠어, 이 어린 놈한테는? 이상적인 거잖아. 근데 그걸 꿈꾼다라는 거 반대로 지금이 풍족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라고. 늙은이랑 늙은이랑 싸우고 있대. 이것도 사실 부정적 상황이라는 걸 조금 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네에 밀고자 하는 한 강물초자 얼붙는다. 이것도 강물이 얼어붙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추워. 부정적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쌤은 컨텍스트를 한번 잡잖아. 그리고 나머지 다 무드지. 무드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쫙 가면서 핵심만 잡는 거야. 쌤은 끝났어 사실. 고향에 대해서 고향을 그린 그림을 보고 있는 시야. 그리고 그 고향에 대해서 얘는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는 거야 지금?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 이게 다라고요. 진짜. 너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아야 될 건 이 정도라는 거야. 그러면 뒤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이 상태에서 풀 수 있는 게 19번 한번 풀어보자. 보기를 참고할 때 A에서 E에 대한 이해를 숙지하지 않은 것은. 이제 쌤이 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해 줄게. 쌤은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야. 컨텍스트 잡고 핵심 무드만 잡아. 고향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부정적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 지금 잡았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보는 거야. 이육사는 초과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가는 일장의 현실을 묘사했다. 자, 일단은 쌤이 첫 두 줄에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거 생각했는데 나 유폐된 지역이라는 걸 몰랐거든. 근데 난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곳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이거를 지금 창작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고향에 있다는 게 아닌 거잖아. 그치?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줄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화자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제시해주는 보기인 거야. 근데 쌤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미 잡았으니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가는 일정전기의 현실 묘사. 쌤 여기는 좀 집중했어.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보기라는 거에 대해서 너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혹시 보기가 뭔 거 같아? 보기가 뭐야? 맞아. 근데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해 주자면 외적 준거라고 해, 보기를. 외적 준거라는 것은 축자적 의미를 판단해 보면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기준이라는 거야. 외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적이라는 개념은 내부의 것과 외부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해. 내부의 것은 뭘까? 작품 자체, 어떤 시적 상황 아니야? 그리고 화자에 대한 거. 외부는? 교수님의 관점이라는 거. 애초에 보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 강사들 중에서. 보기를 가지고 작품 이해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애초에 그 보기라는 것 자체는 교수님의 관점에는 외적인 게 추가된 거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고. 그걸 생각 안 하면 뭔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오케이? 그게 아니면 굳이 외적 증거를 하는 이야기가 필요가 있냐고, 애초에. 교수님 관점이다, 이거는. 보기는 요 지문을 가장 깔끔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어떤 관점을 던져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좀 두 가지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일단 첫 번째, 너가 만약에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잡았잖아?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 이런 거 굳이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 나 어차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힘 조절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너가 좀 이런 상황을 못 잡겠어. 그러면 이거를 힌트로 쓸 수도 있겠지. 오케이.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되고, 얘는 약간 영어에서 약간 어떤 걸 비슷하냐면 우리 example 문장 기억나? 쌤 example 문장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여기에서는 example 문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네가 잡았으면 그냥 빠르게 읽고 못 잡았으면 힌트를 얻어가라 했지. 비슷한 거야. 그럼 대신에 마치 영어의 코어 문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교수님만이 새롭게 제시한 어떤 관점이 있다는 거야. 요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그게 뭘로 느꼈냐면 내가 읽은 거에 기준으로 해서 나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난 잡았단 말이야 저기서. 그치? 근데 난 이건 못 잡았어. 낭만적인 봄이었나? 그치? 난 요건 좀 못 잡은 것 같거든. 너 다시 봐봐. 낭만적인 봄이 어딨어? 응.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너가 읽으면서 바로 이것은 여러분 낭만적인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너가? 저 문장 말고 딱히 저런 거에 대한 얘기 할 만한 게 있어? 보통 학생들은 그냥 읽으면 그냥 부정적인 거만 생각할 것 같거든. 근데 난 여기서 약간 교수님의 관점이 살짝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계절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뭔가 차이를 두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의 의도가. 영어랑 마찬가지로 보기도 의도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봄이랑 겨울을 구분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봄은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거고 겨울은 부정적이었던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만약 교수님이 이 보기를 썼어. 그러면 애초에 낭만적이었던 얘기를 아예 빼버리고 지금 엄청나게 부정적 상황이며 일제강점기 상황 이런 얘기만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그걸 인식을 해야 돼 네가. 그러니까 너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보기에서 이 보기를 쓴 교수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악화되어 가는 이거를 집중해 주세요 로 나는 들려. 일제강점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제강점기는 그냥 부정적 상황이란 걸 얘기해주는 어떤 구체적인 일로서만 작용을 하지 너가 치는 수능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 지금이 막 일제강점기인지 아니면 군사독재 이런 건지 그냥 어쨌든 부정적 상황이란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악화되어 가고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보기에서 나한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즉 이 보기를 쓴 교수님의 의도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너 이거 맞췄잖아. 답을 봐봐. 뭐라 돼 있어? 답 3번 아니야?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 전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을 나타내고 있다? 악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돼. 악화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 해결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소망이 이루어진 건 뭐야? 해결이 된 거지. 말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쌤처럼 이런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했을 때 해볼 수 있는 생각인데 애초에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 전경을 묘사하는 거. 그냥 저게 만약에 좋은 거라고 쳐. 근데 고향 사람들의 어떤 압내강 전경이랑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랑 관련이 이게 돼? 왜냐면 애초에 고향은 화자가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는 대상들이고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건 현재 지금 상황 아니야? 생각해봐. 얘는 고향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떠올리는 그 세계에서 뭔가가 좋아졌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냐고. 애초에 과거에 대한 내용 아니야? 그럼 애초에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압내강 정렬 묘사에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그게 화자의 소망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의 소망이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화자의 소망이 맞아 이거에? 애초에 화자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선지를 조금 더 좀 다각도로 볼 수 있고 더 깊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이런 걸 해설할 때는 그냥 소망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 X 만치고 넘어간다고. 이런 것도 분명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인데도 이런 것까지 너희가 공부를 해야지 진정한 선지 공부를 하는 거야. 기출학습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조금씩 해보면 그 앞부분 이제 보면서 조금씩 이제 살을 좀 붙여줄게. A 파트를 볼게. 그 19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쌤은 이런 게 바로 당연하지가 되는 거야. 나는 왜냐면 상상을 했거든. 똑같이.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화자 입장을 생각해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가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A 파트에서 조금 더 내가 너의 어떤 경험을 더 확장시켜 주자면 자,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하대. 왜 저렇게 묵은 얘기책을 편 듯하대.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일단 구겨진 구겨진 거 다 빼고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건 알겠잖아. 근데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그냥 하늘 봤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어쩌다 저런 생각하게 됐을까? 첫 문장부터 이러니까 애들 다 약간 싫어 하면서 그냥 대화를 단절시켜 버린 거야. 근데 일단은 무조건 너의 이 판단의 순서는 첫 번째는 실제 어떤 상황인가 객관적으로 하늘을 보고 있어. 그 다음에 표현을 이해해 보는 거야. 하늘이 구겨졌다? 묵은 얘기책을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이 사람은 이 화자는 구겨진 무언가를 떠올렸고 묵은 얘기책을 떠올린 거야. 일단 첫 번째로 묵은 건 뭐야? 오래된 거야. 혹시 오래된 얘기책을 한번 떠올려 볼래? 얘기책은 뭐야? 그냥 이야기책,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래된 책을 이 사람 떠올렸어. 하늘을 보고. 왜 그랬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재밌게 오래된 책. 오래된 책들 약간 새 책 아니면 새롭게 뽑은 거랑 비교하면 어때? 누렇게 됐지. 누렇게 떴지. 해가 지고 있는 상황에는 색깔이 비슷하니까 약간 비슷하다고 할 만한 게 누렇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그 중앙기가 덜 해줘야 되긴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게 진짜 글을 잘 읽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네가 진짜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잖아?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너가 하늘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이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그 정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나? 그리고 왜 구겨졌다고 표현했을까? 오래된 책이니까 구겨진 거야. 구름 사이에 이렇게 막 빛이 퍼지는 게 구겨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구겨진 어떤 노란색 책처럼 보이지 않냐고. 이런 게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싶거든. 쌤도 처음에 그랬어. 이런 걸 시도해 볼 때. 근데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가 왜 이게 안 되냐? 너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여러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같은 글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른 게 보이고 있다는 거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이미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들어봤어? 내신 공부할 때도? 이게 이런 거야. 어떤 표현을 봤을 때. 사실 표현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 아니야. 같은 걸 봤는데도 그 사람은 나는 그냥 하늘 예쁘네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막 구겨진 하늘은 마치 어떤 묵은 얘기책을 편 듯하고 이런 게 사실 좀 대단한 부분인 거기도 한 거지. 그래서 문학의 약간 정의 중에서 결국에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예술적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애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이게 왜 예술인지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그렇지 않아? 이걸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줄 거고. 그래서 쌤은 사실 이거 처음 읽을 때 이미 첫 파트, 첫 문장에서 석양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화자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살짝 어두워지고 있나? 석양인가? 그러니까 확신은 아닌데 혹시 이건가? 라는 약간 예측샷을 날릴 수가 있는 거지. 하면서 뒤에 박쥐 아래 밑에 황혼이 묻혀온다는 걸 보고 바로 확신을 했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좀 추가적인 것들 해줄 건데 나래가 뭔지 알아? 아니요. 나래에서 너 알아 사실. 생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생각의 나래. 그게 뭔데? 세상? 나래는 날개의 옛말이야. 그 굉장히 많이 나와 문학 작품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박쥐 나래가 뭐지? 막 이러는데 그냥 박쥐 날개인 거야. 날개. 근데 쌤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온다는 그게 뭔 개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겠어? 박쥐가 거꾸로 박쥐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거꾸로 있어서 얘기는 아래쪽에 항원으로 가니 하늘방이 거꾸로니까. 비슷해. 이것도 네가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거든. 나 지금 지상에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박쥐를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황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 어두워지는 딱 그 상황이잖아. 얘가 날아다니면서 약간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여기 있다가 살짝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얘가 가리고 있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겠지, 조금씩. 그게 약간 황혼이 묻혀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생각 못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여기까지 A로 잡은 다음에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박쥐가 날아가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그거는. 이런 상황이라고. 너희들 시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야. 시 속에는. 오케이. 그리고 묵화라는 거를 보잖아. 묵화라는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이것도 굉장히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거여가지고. 자, 묵화가 뭔지를 보여줄게. 옛날에 굉장히 많이 있던 그림이지. 먹을 갈아서 그린 흑백으로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근데 묵화 한 폭이 조미친다라고 했어. 조미친다라는 건 뭐냐면 존벌레가 먹은 걸 조미친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바로 뒤에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이라는 얘기 나온 이유가 막 단절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난 막 이상 의미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먹혀 있는 거야. 먹힌 거라고, 그 벌레들한테.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이겠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뭐가 더 보이기 시작한 게 느껴져. 그리고 저 19번의 4번 선지.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게 아까 우리가 막 이상을 꿈꾸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난 얘기했었잖아. 저 파트 한번 다시 볼게. 쌤이 너희들 틀리게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 내가 만약 교수님이었으면. 곰처럼 어린 놈이 북굴 꿈꾼다 했잖아. 근데 뒤에 강물조차 얼어붙는 상황이잖아. 강물조차 얼어붙는 상황에서 지금 이 어린 놈은 북극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이겨내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 선지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거야? 북극을 추구하는데 북극 이겨내는 게 아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북극을 추구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너 만약에 선지를 가서 지문 없이, 그러니까 지문을 안 보고 있잖아, 보통 선지할 때. 강물 얼어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어붙는 상황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하면서 내가 이 북극을 이것도 같은 걸 연관 짓잖아. 보통 정답률 50% 밑으로 내려갈 걸,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이 북극,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어붙는 거는 부정적인 게 맞아. 근데 이 문장에서의 북극은 뭐야? 얘한테는 지향점이라는 거야.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 문학 문제를 나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때가 막 있거든. 보통 이런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에 사실 그럼 왜 북극을 꿈꾸는데? 그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냐? 북극을 꿈꾼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뭔가 잘 안 와닿잖아. 뭔가 시에서 북극이라는 얘기하면 뭔가 안 좋은 얘기일 것 같고. 어린 놈을 곰이라고 생각한 거야. 북극곰 아니겠어? 그러니까 북극을 꿈꾸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 화자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요런 얘기를 했을까를 약간 좀 더듬어 가는 느낌. 쌤도 처음에 이거 딱 보면서 북극을 꿈꾼다고? 뭔가 이상한데? 싶었다가 어린 놈, 어린 애를 이 사람은 곰이라고 상정을 했고 이 곰이 북극곰이면 북극 꿈꿀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에 선지 나오면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미리 해준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런 것들. 저건 좀 한번 형합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 파트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지문에서 가져가자면 동리에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어붙는 다음에 왜 동리에 밀고자라는 얘기를 했을까? 밀고자가 뭐야? 그 몰래 말하는 약간 그치? 이르는 맞아. 이것도 사전 찾아볼까? 남들 몰래 일러 바치는 거지. 책 쉬울 때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게 여기에서 강물이랑 뭔 상관이 있네. 저것도 일제강점기 막 이렇게 할 거야. 저거는 모를 수 있는데 이것도 쌤 나중에 알았어. 그 그러니까 동네거든. 옛날에는 마을 같은 게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던 어떤 사회였잖아. 예전에는 농경 사회였지. 그래서 농경 사회일수록 약간 마을 같은 게 어디에 형성되는지 알아? 물 근처, 강가 근처에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강가에서는 보통
누가 뭘 하냐면 아낙네들이,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들이, 아낙네들이 동리의 어떤 강에 와서 뭘 하냐? 빨래를 해, 보통. 근데 약간 이거 지금이랑 또 비슷해. 어머님들끼리 모이면 어떤 얘기 많이 하지? 누구 애가 뭐 그랬대. 아니, 누구 아빠가 막 그랬대. 얘기 많이 하잖아. 빨래하면서 막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지, 막 거기서. 그래서 동리에 밀고자라고 한 거야. 근데 만약 저기가 선지에서 막 동리에 밀고자 막 엄청난 일제강점기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 뭔가 뭘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애초에. 그냥 저거는 그냥 강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을 추가를 해준 거지 그거랑 연관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의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신대 그걸 공부를 했거든. 뭔가 시대적 맥락 같은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 약간 어떤 그 시대에 있었고 막 일제강점기, 군사 독재 시기, 막 어떤 의미적이고 막 그런 걸 많이 하거든. 근데 애초에 수능 문학에서는 특히 교수님들은 너가 글을 읽을 때, 작품을 읽을 때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 오직 저 두 개만 요구해, 정말. 컨텍스트랑 무드만 잡을길 원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그런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 만약에. 아니면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뭘로 내는 거야? 보기로 내는 거야. 아예 분리되어 있다고. 애들이 막 보기 없이 읽으라 하면 막 기겁하는 애들이 쌤 그럼 막 읽자면 저 이런 거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하는데 잡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부정적 상황이라는 것만 잡고 그걸 나중에 보기에서 구체화되는 거라고.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약간 진짜 맛보기를 해준 거야. 쌤이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접근하는지. 생각보다 뭔가 약간 쌤이 막 조금 좀 다르게 접근할 거다 했을 때에 이 새끼 뭐 좀 이상하게 하려나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 본질에 가깝지 않아? 쌤의 접근법이. 오히려 네가 평소에 하던 그런 방법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붓으로 약간 그냥 이렇게 문지르는 느낌 아니야? 쌤은 진짜 그 상황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 진짜 실력이 점점 늘거든.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얘 컨텍스트를 잡고 그 다음에 무드를 잡을 수 있으면 그에 맞춰서 생각보다 안 되는 게 없어. 쌤은 수능 때도 보기 없이 그냥 했어. 이거 연습을 하니까. 근데 이거 연습 안 하잖아?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사실. 그거는 그냥 약간 보기에 끌려가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좆대 이런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선생님 어떤 거에 대해 얘기해 줄 거냐면 이 화자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하거든. 왜냐면 우리는 모든 걸 이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저 모든 작품 속 어떤 글들은 결국 이 화자의 생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해 주면 화자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 인식에 대한 문제야. 그리고 이 인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그러면 굉장히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인식의 틀에 대해서 쌤이 좀 쉬었다가 설명해 주도록 할게. 알겠지? 잠시 쉬었다 할게.